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반도 전쟁 반드시 일어난다는 제목을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 비디오, 그러니까 사드의 진실, 전쟁에 대비하라는 비디오와 그 다음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 90%라는 그러한 두 개의 비디오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비디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드의 진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가 금년 1월에 제작한 비디오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누구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박근혜가 사드를 갑자기 배치한다는 결정을 듣고서 바로 우리도 이제는 한반도 전쟁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남들보다도 일찍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결정을 정부에서 했을 적에 바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비디오를 자꾸 전쟁에 관한 비디오를 만드니까 많은 분들은 제가 무슨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광적인 그러한 사람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니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든 싫든 또 우리가 반대하든 찬성하든 간에 관계없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정세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빛나는 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커다란 역사의 비극적인 시련을 다시 한번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요. 첫째, 미국의 선제 타격에 의한 전쟁 발발 가능성. 이것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 만든 한반도 전쟁 가능성 90%라는 비디오를 통해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상을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은 그러한 상황을 저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저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시설, 군사시설 혹은 김정은 제거작전 등을 포함한 선제 타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제 타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김정은 참수작전만 시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커다란 기념행사장에 있는 김정과 또 일부 군수내부 당대표들이 모여 있을 적에 그때 포격을 해서 김정은과 그 주변의 일부 북한 정권 인사들을 한꺼번에 모조리 참살시키는 그러한 형식의 타격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포함해서 북한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 미사일 시설, 예를 들어서 또 핵시설 이런 것도 포함하여 대규모 포격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선제 타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거의 한국에 피해가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작전을 수행할 때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또는 미국과 얼마나 협조가 잘 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 100% 동의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아주 훌륭한 계획하에 군사작전 하에 정밀하게 김정은 참수작전을 포함하여 북한의 주요한 군사시설, 핵시설에 대한 포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남한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단시간 내에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뭐든지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상황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소위 말하는 좌파 운동권 정권이죠. 이 좌파 운동권 정권의 태생 성격상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공격을 정밀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 생각으로 아주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좌파에 대한 비디오를 만든 곳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좌파가 생겨날 시 그들은 소련의 스탈린주의와 중국의 모택동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좌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자본주의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펼쳤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북한의 김일성주의, 다시 말해 주체 사상을 받아들인 주사파가 우리나라 운동권을 전체를 장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과는 항상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우리나라의 모든 모순들, 경제적인 모순, 사회적인 모순, 그러한 모든 모순들은 전부 미국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악의 근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제 개발도 결국은 미국으로 우리의 부가 모두 넘어갈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을 반대하고 김일성주의와 모택동, 스탈린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념을 기본으로 삼아서 생긴 좌파 정권이 미국과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도 현재의 좌파 정권이 미국 정부와 같은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가한다면 한국 정부를 배제한 미국과 일본의 작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작전에 의한 선제 타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한국은 북한이 반격에 의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훨씬 더 많은 타격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선제 타격에 의한 북한 정권 교체 또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국과 협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은 미국과 일본을 적으로 돌리고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드러내놓고 미국 정책에 반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석론이라든지 또는 북미 간 조절자론 역할론이라든지 또는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 이러한 계속적으로 미국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복절 축사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을 막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미국과 반대되는 길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상황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그 문제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고 그리하여 미국을 마치 적국인 양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선제 타격, 이것은 먼저 비디오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속도에 따라서 그 시기가 저울질될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납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국들,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대만의 핵을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핵화란 말은 물 건너가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도미노적으로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둘째로 북한의 핵을 저지하지 못하고 용납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패권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제1의 패권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북한에 굴복을 하여 그들의 핵과 미사일을 용납을 한다면은 그것은 스스로 미국의 패권을 버리는 것이고 또 동맹국들도 미국의 안전 보장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동맹 체제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패권에 관한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미국은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셋째로 북한 같은 불량 국가가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 외에 중동이나 기타 여러 극단적인 단체나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점도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먼저 비디오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미국의 선제 타격,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은 우리와 북한 예전의 남북전쟁이 아닙니다. 북한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거기에 한국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껴들어가는 그러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6.25와 같은 그러한 전쟁 양상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미 간 평화협정, 북미 간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미북 간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를 먼저 말하는 것이 옳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을 말할 때 한일간, 한국과 중국을 말할 때 한중간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 북한을 말할 때도 미북간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부턴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북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우호국이고 미국이 적국이 된 그러한 형상입니다. 어쨌든 미북이건 북미건 간에 북미가 입에 붙었으니까 자꾸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이 북미 간 평화협정이 타결이 되면은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재인이도 베를린에 가서 그러한 얘기를 했죠. 또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조율을 하겠다. 아무도 타지 않는 차에 혼자 앉아서 운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미 간 평화협정, 미북 간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높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거는 우리 정부도 원하고 중국 정부도 원하고 북한 정부도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북미 간 평화협정은 북한에서 김일성이부터 김정일이 그리고 김정은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요구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미국에 대한 최대의 정책입니다. 중국도 이것을 지지하고 이제 문재인이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말이 좋습니다. 말은 굉장히 단어가 좋죠. 이런 것을 소위 영어로 말하면 political justice라고 합니다. 말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언뜻 반대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행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아주 나쁜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와 관계에서 이러한 평화협정이라고 북미 간 평화협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북미 간 평화협정을 김일성에서부터 줄곧차게 3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서로 수교를 하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그러한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미국이 다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고 미국이 북한과도 이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아마 전쟁에 다시 참전한다는 사항은 굉장히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에 의한 전쟁 개시는 내년 말 이전까지 그 최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미북 간 물밑 접촉에 의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은 아마 그 전쟁 양상은 달라지겠지만 전쟁은 짧게는 3, 4년 혹은 길게는 한 4, 5년 정도 연장이 돼서 다른 형태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북미 간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돌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은 거의 다 들어줄 것입니다. 북한의 굉장한 우호적인 제스처를 쓰고 물밑으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변했을 적에 북한은 미국의 편을 들겠다라는 그러한 물밑 접촉도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김일성이도 그러한 얘기를 이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과의 최대한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고 한반도에 대한 침공을 개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베트남이 미국의 가장 우호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변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한때 굉장한 적대국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지만 현재 베트남은 미국에 대해서 최대한 우호적인 자세로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북한이 한국을 침공을 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냐.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도 체결이 되고 미군도 철수하고 그렇게 되면은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투자를 하고 북한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면 좋지 않겠느냐. 평화가 정착이 되고 북한 정권이 유지가 되고 또 경제적인 개발도 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잘 끝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정치평론가들도 그렇고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북한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좌파야 원래 북한 쪽이니까 북한의 동지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우파 쪽에서도 북한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 반드시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면 사실은 핵 개발 같은 거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식 개혁 개방 모델을 채택을 해서 경제 개방을 하고 또 전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고 투자를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전혀 하질 않았죠. 김정일이도 중국식 개혁 개방을 생각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절대로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은 개혁 개방에 의한 경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이도 그렇고 지금 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경제 개발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은 되지 않느냐. 북한은 남한이 있는 한은 절대로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남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랬습니다. 김일성이가 말하기를 남한에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있던 그것이 친북 정권이건 친미 정권이건 간에
어떠한 형태의 남한의 정부가 있는 한 북한에게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남한의 정권은 타도돼야 하고 북한에 의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정권을 유지를 하면서 개혁 개방에 성공을 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국가지만 개혁 개방을 하고서 지금 현재 가일층 경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자기네 나라를 현재 발전시키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북한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이 모든 핵심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 사항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는 이유, 남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이 없으면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개발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정권이 있는 한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순간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정권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김정은이가 죽는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김정은이가 정권을 놓치면 김정은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측근에 있는 인물들도 반드시 죽습니다. 김정은이가 정권을 잃고서 자기가 죽을 길을 택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정권이 단순히 경제 개발을 원하면은 얼마든지 그 전서부터 개혁 개방을 하고 남한의 원조도 받고 또는 서방 세계에 조금 개방을 해서 많은 경제적인 투자 또 기술적인 투자 이런 것을 받아서 얼마든지 경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북한 같은 나라를 어느 나라가 침략해서 점령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북한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해서 북한을 점령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왜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궁극에 와서는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하려고 드는 것입니까? 결국의 마지막 목표는 한국 정권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남한의 정권을 없애고 적화를 하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자신의 생존, 북한 정권의 생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의 생존 보장을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존 보장이라는 것은 남한의 정권이 있는 한 북한의 정권이 생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남한 정권이 보존되는 한 북한 정권의 생존 보장은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남한 정권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군 평화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철수하면은 북한은 2, 3년 내로 어떠한 트집을 잡던 한국에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구실을 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북한 같은 정권 하에서는 한국의 전쟁 구실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을 만큼 그렇게 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평화협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한국에 대해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투자도 하고 금강산 관광 같은 거, 개성공단 같은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단 또는 경제적인 투자도 할 것입니다. 북한은 그 사이에 국지적인 도발을 몇 차례 일으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의 구실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금강산 관광 때 누구 어떤 여자를 한 명 쏴주겠죠. 그런 식으로 쏴죽여서 한국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해 그쪽에는 사람을 못 보내겠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개성공단에 파견한 남한 사람을 간첩 혐의로 잡아서 처형을 한다든지 또는 한국 군인의 군복이나 경찰 제복을 입힌 소규모 게릴라를 침투시켜서 도시에서 총격전을 벌이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한국 정부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묻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자기들에게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운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으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술책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은 여러 번의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을 하고 그것을 핑계로 결국에는 전면전을 시도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후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서 경제 개발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누누이 강조하지만 북한은 남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 남한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북한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북한이 이깁니다. 일단 재래식 무기로만 따져도 북한과 한국군의 군사력은 거의 1대1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무기가 현대화됐고 북한은 구식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물량 면에서 월등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력 면에서는 거의 1대1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충성도나 이런 군중 결집, 전쟁 준비 이러한 것에는 한국이 도저히 북한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UN 제재가 일어나니까 북한에서 자발적으로 군대에 다시 재입대하겠다고 서명한 사람이 근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 북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남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충성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 전문가가 실제로 남한과 북한이 재래식 전쟁으로 1대1로 붙어도 북한이 승리할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전쟁 시 꼭 재래식 전력만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핵 전력도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북미 간 평화협정에 핵과 미사일을 없애는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협정이 체결되었을 텐데 북한에 무슨 핵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정치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핵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느 곳에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미북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일부 또는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이러한 기술과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폐기되는 수준, 남들이 보기에 미국이 충분하게 북한 핵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는 그런 수준의 폐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있는 전체 핵을 다 무력화시키는 일은 아마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이 60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북미 간 평화협정에 의해서 40개 정도는 폐기할 수 있으나 나머지 숨겨놓은 누구도 모르는 한 20개 정도는 절대로 폐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 간 전쟁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설마 남한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다 핵을 쏘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입장에서 보면은 남한이 온통 100% 온전하게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한 절반쯤이 파괴되고 절반이 죽어도 사실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관계없습니다. 또 설사 남한 인구가 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남한이라는 정부만 없으면은 북한은 언제든지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고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김정은이가 정권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 정권만 없다면은 김정은이가 정권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한만 없다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남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직접적으로 몇 개 도시에 핵폭탄을 터뜨림으로 인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핵폭탄을 EMP 탄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핵폭탄을
지상 몇십 킬로 위에서 폭발을 시키면은 가장 위력적인 EMP탄이 된다고 합니다. 남한의 주요 전략 거점이나 또는 대도시 상공, 산업 기반 시설 위에서 핵폭탄을 폭발을 시키면은 한국은 한순간에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전자기기가 올스톱하고 물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모든 현대식 군사장비도 올스톱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 항복하는 수밖에 없겠죠. 북한은 직접적으로 핵폭탄으로 사람들을 대량 살상하지 않아서 국제적인 비난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한반도 통일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나 그 외 다른 국가에서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핵폭탄을 사용한 데 대해서 비난 성명을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첫째, 미국이 선제 타격에 의한 전쟁이 발발되면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억지로 끌려 들어간 한국, 또는 자발적으로 끌려 들어간 한국, 이렇게 3국 간 전쟁이 되기가 쉽고, 두 번째, 미국과 북한 평화협정 타결 시 일어나는 전쟁은 남한과 북한, 그 두 국가 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전쟁 양상이 되겠고, 미국의 선제 타격에 의한 전쟁은 금년 또는 내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고 저는 거의 80~90%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미국 간 평화협정이 타결된다면 전쟁은 3~4년 후 또는 길게 되면 4~5년 후로 연장 후에 남한과 북한 간 둘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까지 북한은 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북미 간 평화협정 이후에는 남북 간 교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또 북한도 개혁 기방을 무한정 미뤄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전쟁 침공 도발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짧으면 3~4년, 길면 4~5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암울한 이야기만 계속했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희박하지만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정은이가 몰락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 같은 체제 하에서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이고 하느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시에 김정은이 참수작전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행해져서 한 번에 성공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가 별 피해 없이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지금처럼 문재인이 같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성공하더라도 한국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배제된 채 그 이후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 일본 또는 소련 이렇게 논의를 해서 전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자주국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주국방도 마찬가지로 평화협정과 비슷하게 political justice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듣기로는 그럴듯하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말하는 자주국방이 무슨 자주국방입니까? 전 세계에 실제적으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단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련 이렇게 단 3개국만 현재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나라들은 자주국방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좌파와 문재인이가 말하는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서겠다는 것입니다. 동맹과의 관계를 끊고서 혼자 서는 게 좋은 일입니까?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얘기입니까? 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잘못된 얘기고요. 국방력 강화라고 해야 맞습니다. 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를 해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고요. 지금 불손한 의도로 쓰이고 있는 자주국방 같은 얘기 또는 평화협정 같은 얘기, 이러한 얘기는 그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